첫 번째 달려보죠. 손짓하니 10명이 으르르르르르. 자, 사반 가족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치킨집 아닙니다. 단체 손님 10명이 열심히 치킨을 냠냠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주방 한번 쓱 훑더니 어색하게 뒤를 돌죠. 그리고는 출입문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뒤쪽으로 야 지금이야 하듯이 딱 뭔가 신호를 주자 일행등이 우르르르르르 일어납니다. 마침 홀로 나온 사장님 나왔어요. 사장님 나왔어. 자 마주치니까 사장님 저 화장실 어디예요? 하고 묻고 주의를 분산시킨 듯이 한 듯이 화장실은 무슨 집에 가는 거지. 자 먹튀였습니다. 자 이 기자 여태껏 저희가 별의별 먹튀 소개해드렸지만 10명이 저렇게 집단으로 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반쯤인데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치킨집입니다. 단체 손님 10명이 먹튀를 했는데 이들이 26만 원가량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사장은 당시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배달 주문 전화 받는 사이에 저렇게 한 번에 우르르 나갔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일주일 뒤에 경찰통에서 일행 중 한 명이랑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사장한테 웃으면서 일행이 낸 줄 알았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손짓하면서 나갔던 바로 그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담배 피우러 나간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사장이 그래서 따졌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다는 사람이 손짓은 왜 하며 우산까지 왜 챙겨 나가냐. 다른 사람들은 가방까지 챙겨 나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좀 얼버무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매장에 찾아와서 술값만 계산을 한다고 하길래 사장님이 당시에 테이블 못 치우고 장사 못한 피해, 술값, 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후에 일행 중에 2명이 가게로 직접 찾아와서 합의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장은 고소를 택한 상황입니다. 이야, 진짜 우산을 챙겨갔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갔네요. 무슨 먹튀 기네스북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저렇게 나가는 거. 26만 원.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일단 뭐 사장님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게 좀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할서에서 먹튀 일행 중에 한 명하고 연락이 됐는데 술값을 받을 거냐 고소할 거냐. 약간 양자택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경찰이. 고소하게 되면 술값은 민사라 받기 힘들다. 보통 수사하면서 좀 저쪽이랑 합의를 보라고 하던가 술값은 계산해야 처벌이 약해진다라고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쪽에 전화해서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은 심지어 아니 그 단체로 나가다 보면 손짓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냐. 그건 계산하고 손짓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경찰이 마치 가해자들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이 점주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뭐 경찰에서는 저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만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 뭐 사장이 나 술값 다 필요 없다 사장님이 10명 다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달라 이렇게 하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4월 4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이 다 돼가네요. 예. 아직까지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없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질 옥바라지 카페. 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란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일부 카페 회원들이 수용자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해당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사건 반장의 지상과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주소랑 사진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든가 또 자기 애인 별칭이 안쪽인가 봐요. 우리 안쪽이랑 데이트했는데 하복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잘생겼어. 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반성문에 도움되는 책을 사줬더니 다른 빵동지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했나 봐요. 우리 자기 어깨에 힘들어갔을 거 생각하니까 완전 뿌듯해. 이거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 촉된 줄 알겠어요. 이거 진짜. 예?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수용자들의 어떤 가족들이 지금 주고받는 글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교도소 식단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또 지금 면회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를 나누시는 거는 그렇죠. 괜찮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저것까지도 저를 애교로 보는데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들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범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왜 미성년자가 아무리 시킨다고 왜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시킨다고 그런 행동을 하냐. 딸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글이 있는가 하면 뭐 이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말만 듣고 이 사람을 처벌해도 되는 거냐? 사실 어린아이 말만 듣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밖에 조사들 굉장히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가족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만에 하나 저거를 피해자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더 어찌 보면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섬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가족, 지인들끼리야 뭐 저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공론회장에서 일단 뭐 외부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저런 얘기들은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갖다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거는 엄연히 저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면서 다리를 뻗을 때하고 이게 집어넣을 때 그 구분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세울 게 있고 내면적으로 소화를 할 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식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단점이나 이런 것은 작게 보이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 어떤 법을 갖다가 위반한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저런 자세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수감을 하고 있는 자기 그 식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저런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알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또 어떤 그 범행을 갖다가 재범을 하게 되면 아마 옥바라지를 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잘못 걸린 지하철 악당입니다. 자, 8년 전 등장했던 지하철 최고의 빌런 단소 살인마 아시죠? 단소 살인마는 끝내 히어로의 응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시죠. 자, 여긴 지하철 4호선 열차입니다. 자, 남성 2명이 마주보고 대치 중이에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지금 어이구 로킥. 자, 파란 티가 흰 티 발로 퍽 찼습니다. 자, 주변 승객들 서둘러서 자리를 뜨는데 맞고만 있던 흰 티도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하지만 역시 로킥. 예, 옆칸으로 아이고 옆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로킥을 한 번 더 때릴 것 맞고서 주저앉습니다. 자, 파란 티가 경고를 뭐라고 하더니 자리를 떠났는데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남성 2명이 싸우는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엔 흰 옷 입은 남성 그리고 파란 옷 입은 남성이 서로 대치를 하더니 갑자기 파란 옷 남성이 흰 옷 남성에게 냅다 로우킥을 갈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파란 옷 남성은 내가 참아줬지 라면서 상대를 5번 이상 때렸는데요. 옆칸으로 이동한 뒤에도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이후에 파란 옷 남성이 한마디 경고를 한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는데 이 영상만 보면 파란 옷 쪽이 흰 옷 쪽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상황 목격한 사람에 따르면 이 취객 그러니까 흰색 옷이 가만히 있는 파란 티 남성을 갑자기 발로 차고 때려서 이 피해 남성이 처음에는 옆칸으로 피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취객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 때리다가 결국 저렇게 싸움으로 번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파란 옷 남성이 먼저 맞아서 뒷목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 파란 티 남성분 이 방송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격투기에 좀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로우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일단 지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상체를 잡고 공격을 하거나 말리거나 그러면 잡혀서 더 실랑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 파란 티 입으신 분이 뭐 격투기를 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실랑이를 최소화하면서 그냥 이 상대방을 못 따라오게 만든 걸로 효과적인 공격은 맞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뭐 저를 시청자분들이 탓하실지도 몰라도 이게 정당방위로 되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 양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법이 그래요, 우리 법이. 근데 거기에 또 저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직접 봤는데 댓글들이 저거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된다. 혼내주는 게 잘한 거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뭐 그렇게 유튜브 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지하철에서 제발 술 드시고 왜 멀쩡한 사람에게 맞을 저게 무슨 험한 꼴입니까? 왜 그런 걸 당하세요? 얼마나 모냥 빠졌어요.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저기 민폐 캠핑족. 말 그대로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캠핑카 한 대가 차선 하나를 그냥 절반 정도를 차지한 채 주차를 자, 심지어 옆 정자에다가 그늘막까지 연결해서 지금 캠핑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 캠핑카로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야 했는데 이게 무슨 민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충북 영동의 한 길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이니까 그냥 한 차선을 막으면 다른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겠네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보시면 차선 절반가량 차지하였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차는 절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옆에 정자는 저 정자 때문에 저기 세웠나 보네요. 저기 이제 그늘막 겸 해가지고 그렇죠. 겸사겸사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절 제보하신 분은 자기도 캠핑을 다니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캠핑하는 사람들 욕먹어서 자기도 캠핑을 정말 그만 다니고 싶다는 얘기까지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방해를 하는 저런 행동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예. 무엇보다 그 캠핑 민폐 캠핑족 한 분 때문에 다른 교통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던 중에 저 나무 틈 사이로 뭔가 보여. 이상한 게 보여. 저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 텐트를 쳤어요. 누가 아파트에다가 또 여기도 그 벤치랑 또 연결을 해놔가지고 저렇게 캠핑장을 만들어놨네. 자, 교수님 이건 또 뭘까요? 저게 이제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누가 이제 텐트를 쳐서요. 당시에 이제 그 입주민들 통행에 여러 가지 어떤 방해가 되니까 이 경비원이 가서 이제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텐트 안을 갖다가 마음대로 열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안에 계십니까라고 물었는데 텐트만 쳐놓고 딴 데 가 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다행히 철거가 됐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저는 텐트를 치지 않아야 할 곳에 만약에 텐트를 친다면 이 경비 아저씨가 조치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저렇게 치지 않지. 만약에 저렇게 안 쳐야 될 때 놨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그 관리원들이 와서 저것을 갖다가 접어서 딴 데 이렇게 놔두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저거 일단 쳐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저렇게 남들에게 폐를 갖다가 끼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닮은 꼴보다 똑 닮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축구 유니폼 입고 닭강정 튀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혹시 치킨 광고 촬영? 내친 김에 찰칵. 자, 다음 거. 다음 거. 내친 김에 찰칵 세리머니까지. 자, 그런데 뭔가 조금 허전해. 2% 허전해요. 그렇습니다.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진짜 근데- 딱 3초만 봐야 됩니다. 저 왼쪽 사진. 오래 보면은 달라요. 저는 10초 이상 바른데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진짜? 야, 근데 세상에 정말 유명한 분들 닮은 사람들이 왕왕 똑같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저기가 제주 그 동문시장의 닭강정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 올라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제주도 놀러 갔나 휴가 갔나 그리고 본인도 닮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토트넘 유니폼까지 입고 세리머니까지 따라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저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시면 저걸로 또 영업 효과도 톡톡히 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닭강정 가게 제가 오늘 직접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예. 저 직원분 인터뷰 좀 하고 싶으니까 좀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콜백을 달라 했는데 이 양반 연락을 안 주시네. 직원분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거 괜히 저기 보러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닮으셨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효도폰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 왜? 그 시부모님께 저가폰, 그러니까 효도폰을 사드리자고 했다가 싸웠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시부모님이 휴대전화로 하시는 기능은 그 통화, 그리고 카톡, 유튜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식당이나 버스에 놓고 내리시는 등 이렇게 분실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기본 기능 갖추되 요즘 효도폰도 잘 나온다. 이걸 사드리고 차라리 용돈을 많이 드리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최신기기 고집하면서 우리 둘 다 100만 원 넘는 휴대폰 쓰면서 왜 부모님께는 돈을 아껴야 하냐. 오히려 아내를 불효자식 취급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시부모님 휴대전화에 몇백씩 드릴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24개월 할부로 사는 거라서 부담도 딱히 안 된다고 아내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그리고 사건반장 독립 채널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너 이런 여자였어?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저가폰?
휴대폰 이게 효도폰 이게 효도하는 거야? 불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부모님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다른 양반들 다 비싼 거 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만 저가 폰 써봐. 이게 무슨 망신이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구도는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이자연 기자 혼자. 좋아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생긴 대로 나올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누가 들으면 나 완전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어. 우리 친정 부모님도 다 저가폰 효도폰 써. 아니 쓰시지도 않는 기능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뭐해? 비싸기만 한 거 X. 야 좋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제가 그 전자기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지나칠 만큼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요. 스마트폰은 2019년에 산 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최신 기능까지 다 됩니다. 근데 원래 나왔던 가격 지금 파는 거에 4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휴대폰으로 나온 거 말고 한 1, 2년만 지나도 가격이 확 다운되고 굳이 저는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약간 인플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면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명문과 신뢰의 그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남편의 자존심이 상당히 좀 상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만. 그런데 이제 여기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걸 봐서는 분실하는 경우가 잦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차액을 용돈으로 드린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비싼 걸 사드렸는데 한 번만 더 분실하게 되면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갖다가 잃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가장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부모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OX 문제이기 때문에 X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것은 부모님들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 돈 없으니까 부모님 싼 폰 사드리자 이런 식으로 놨다면 남편이 화내는 게 맞는데 분실도 자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본인들 중에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 휴대전화 몇 년 동안 계속 쓰시거든요. 그리고 쓰시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머지 차액을 용돈으로 드린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전혀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무슨 뭐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이 기자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소수 의견. 제 친구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할머님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접는 거 쓰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최신 폰. 네, 최신폰, 폴더블 이런 폰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 할머님들도 어머님, 우리도 좋은 거 아버님들도 쓰고 싶어 그러시구나. 네, 그 좋은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의사를 좀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요, 집이.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는데요. 가족 여러분들도 비종님, 부모님도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십니다. 혜진님, 현명한 아내 둔 걸 모르고 보복을 걷어차네요. 옛님, 비싼 폰은 분실해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